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워넷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예전에는 그냥 전원 공급 장치 만드는 회사 정도로만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흐름을 보면 시장이 이제는 파워넷을 그렇게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실제로 좋아졌고 기존 S&PS 중심의 사업에서 EMS, 배터리, BC 그리고 최근에는 AI 서버용 PSU 쪽 이야기까지 붙으면서 회사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들어서는 주가도 시장에서 확실히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3월 30일 장중에도 6천원대를 돌파하는 급등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일단 파워넷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워넷은 1988년 설립된 회사이고 회사 스스로도 월드 베스트 S&PS 컴퍼니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S&PS, 즉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가 필요로 하는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바꿔주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 개요상 주요 제품도 S&PS로 명시돼 있고 회사는 30년이 넘는 업력을 가진 전원 공급 장치 전문 업체입니다. 이 S&PS라는 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부품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TV, 모니터, 사운드바, 생활가전, 공기청정기, 정수기, 프린터, 조명, ESS 같은 장비들까지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과거 리포트에서도 파워넷은 디스플레이, AV, 생활가전용 S&PS를 강점으로 가진 회사로 설명됐고 최근 자료들에서도 삼성전자와 코웨이 등 주요 기업들의 어댑터 및 전원 공급 장치를 납품해온 전자부품 전문 기업으로 언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파워넷은 이런 전통적인 전원부품 기업 이미지가 강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회사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기존 고객사에 S&PS 납품하는 회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EMS, 배터리팩, BC, AI 서버용 전원으로 조금씩 몸집과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업 목적도 추가했는데 공시상 전기전자기기, 배터리팩 유통 및 판매업 등으로 사업 영역 확장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단순 테마성 재료가 아니라 회사가 정관과 사업 범위를 바꾸면서 방향성을 명확히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파워넷은 2025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4,470억 원, 영업이익 246억 원, 당기순이익 2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8.5%, 영업이익은 85.0%, 순이익은 66.6% 증가했습니다. 이건 그냥 조금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의 호실적입니다. 게다가 회사 측 설명도 단순 일회성보다는 신규 모델 매출 증가, 매출처 확대, 혁신 활동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은 2,471억 원, 영업이익은 181억 원, 당기순이익은 137억 원 수준이었고 자산 총계는 약 1,839억 원, 자본 총계는 약 1,347억 원으로 공시됐습니다. 연결 기준 자산 총계는 약 5,838억 원, 자본 총계는 약 3,345억 원입니다. 감사의견도 별도와 연결 모두 적정으로 제시됐습니다. 즉 숫자 자체가 이전과는 다르게 회사 체력이 한 단계 올라왔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더 자세히 보면 흐름이 더 좋습니다. 2025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공개된 수치를 보면 분기별 매출은 1,060억, 1,166억, 1,005억, 1,239억 원, 영업이익은 44억, 96억, 67억, 39억 원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보다 줄어든 건 아쉽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외형이 확실히 커졌고 분기 매출 레벨 자체가 과거 대비 높은 구간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이런 건 종목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끝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진짜 체급이 올라왔는가를 봐야 하는데 파워넷은 그 부분에서 예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실적이 왜 나왔느냐? 핵심은 기존 본업이 버티는 가운데 신사업이 붙었다는 점입니다.
시장 자료와 회사 측 언급을 종합하면 파워넷은 대형 프리미엄 세트 제품군 확대, EMS 사업 성장, 배터리팩 사업 확대, 그리고 BC 진출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코멘트에서도 대형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와 EMS 배터리팩 성장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즉, 기존 S&PS 사업만으로는 성장 한계가 있었던 회사를 다각화가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EMS와 BC는 시장이 좋아할 만한 소재입니다. EMS는 쉽게 말하면 완제품 생산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이고, BC는 소비자에게 직접 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다시 볼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실제로 파워넷은 2025년 11월 국내 최대 생활용품 판매 기업의 BEC용 제품의 초도 공급을 완료했다고 밝혔고, 연말까지 약 20여 개 모델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5년 5월에는 국내 최대 생활용품 판매 기업의 제품 공급을 확정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새 사업합니다가 아니라 실제 납품과 유통 확장 단계로 들어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터리팩 쪽도 봐야 합니다. 파워넷은 뷰티 디바이스용 소형 배터리팩, ESS용 대형 배터리팩, 그리고 향후 전기 오토바이 교환형 배터리팩 및 BC 제품군으로 확장 가능성이 언급돼 왔습니다. 또 중국 업체와 협력해 LFP 배터리팩 다모델을 확정했다는 내용도 리서치 인용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신사업은 아직 본업만큼 숫자가 확실히 크게 찍힌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과대평가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파워넷이 전통 S&PS 회사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이 가장 강하게 반응한 건 사실 AI 서버용 PSU 이야기입니다. 파워넷은 2026년 3월 회사 발표와 보도에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효율 고밀도 AI 서버용 전원 공급 장치 PSU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동적 부하 예측 기술, 디지털겐 기반 고효율 설계 등을 결합해 글로벌 최고 수준 효율 등급의 고밀도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시장 입장에서 아주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투자 확대 과정에서 결국 병목이 연산층만이 아니라 전력 효율과 전원 인프라 쪽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2025년 8월 기사에서는 파워넷이 프랑스 회사와 AI 서버용 겐 전원 모듈을 공동 개발 중이라는 언급도 나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9일자 단독 기사에서는 AI 서버용 PSU 개발 완료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향후 실제 고객사 확보, 양산, 매출 반영이 중요하므로 아직은 검증 단계라고 봐야 하지만, 시장이 테마만 본 게 아니라 전력 효율 수혜주 프레임으로 파워넷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이게 파워넷에 맞는 이야기냐? S&PS와 PSU는 모두 전원 공급 장치 영역에 있고, 결국 파워넷의 핵심 역량은 오래된 전력 변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엉뚱한 AI 테마가 붙은 게 아니라 기존 본업의 연장선에서 AI 데이터 센터용 고부가 제품으로 올라가려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순 테마주처럼만 볼 게 아니라 저부가 전원 부품 회사가 고효율 고밀도 전원 솔루션 기업으로 레벨업할 수 있느냐, 이 질문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되면 밸류가 달라지고, 안 되면 다시 평범한 부품주 밸류로 돌아가는 겁니다. 최근 주가 급등도 이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3월 17일 장중 급등하면서 전력 효율 관련 수혜주로 부각됐고, 3월 27일에는 상한가, 3월 30일에는 다시 6,000원대 급등이 확인됐습니다. 장중 수급 기사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이슈, LFP 배터리 관련 관심, 그리고 실적 성장 스토리를 한꺼번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재료가 여러 개 한 번에 붙는 종목은 상승 속도는 빠르지만 변동성도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왜 갑자기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느냐입니다. 제가 보기에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적이 진짜 좋아졌다는 것. 연결 매출 4,470억, 영업이익 246억이면 이제 적자 테마주가 아니라 숫자 나오는 제조주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 85%면 그냥 조금 좋아졌다가 아니라 체질 개선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둘째, 기존 본업과 신사업의 연결성이 있다는 것. 배터리, EMS, BC, AI 서버, PSU가 다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은 전력, 전원, 전자기기 생산과 공급 역량 확장입니다. 즉, 회사의 기술축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넓어진 겁니다. 이런 확장은 시장이 좋아합니다. 셋째, 주가가 그동안 너무 저평가된 상태였다는 인식입니다. 일부 보도와 리서치 인용 기사에서는 PER 3배대 수준 언급도 나왔고 현 주가가 실적 대비 현저한 저평가 국면이라는 평가가 반복됐습니다. 물론 이런 문구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지만 실제로 실적이 올라오는데 시장 인식이 늦게 따라오면 주가는 어느 시점에 한 번에 재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파워넷의 급등은 그런 재평가 시도처럼 읽힙니다. 그럼 이제 냉정하게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좋은 말만 하면 분석이 아닙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AI 서버용 PSU가 아직은 기대 단계 성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개발 완료, 공동 개발, 상용화 목표 같은 표현은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지만 결국 투자자는 실제 어느 고객사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부터 매출이 찍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스토리는 강하지만 숫자 검증은 앞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대가 너무 앞서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입니다. 3월 27일 상한가, 3월 30일 재차 급등처럼 단기간 수급이 몰린 종목은 보통 눌림도 세게 나옵니다. 특히 기사성 재료와 테마 수급이 동시에 붙으면 윗꼬리와 급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실적주는 맞지만 최근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상당히 과열 구간으로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신사업이 많아 보이는 만큼 실제 매출의 질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터리, EMS, BC, AI 서버용 PSU가 모두 매력적인 단어이긴 한데 모든 신사업이 동시에 대박 나는 회사는 드뭅니다. 보통은 몇 개는 자리 잡고 몇 개는 기대만큼 못 갑니다. 그래서 파워넷은 앞으로 분기보고서에서 어떤 항목이 실제로 매출과 이익률에 기여하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2025년에는 분명 좋아졌지만 앞으로도 같은 속도로 계속 성장할지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3월 사업보고서에는 전환사채 관련 움직임도 확인됩니다. 2026년 1월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일부 사채를 취득했고 2월에는 일부 전환 청구권 행사로 주식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자금 운용과 주식수 변동 측면에서 체크할 내용입니다. 무조건 악재로 볼 필요는 없지만 주가가 단기 과열일 때는 이런 자본 구조 이슈도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차트와 수급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오늘 대본은 뉴스 공시 중심이니까 차트는 원칙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파워넷은 지금 평범한 박스권 종목이 아니라 재평가 기대가 붙은 추세 전환형 종목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실적의 기초 체력이 좋아졌고 둘째, 시장이 AI 전력 인프라 쪽 스토리를 새로 붙이고 있고 셋째, 실제로 상한가와 급등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붙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런 종목은 보통 한번 급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강한 눌림과 재반등을 반복하면서 위로 레벨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추격 매수한 사람은 흔들리기 쉽고 눌림에서 분할로 접근한 사람만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응은 이렇게 나뉩니다. 이미 낮은 구간에서 보유 중인 사람은 재료의 무게가 어느 정도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일부는 추세를 열어두는 전략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막 급등을 보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상한가나 장대 양봉 다음날 갭상승 구간에서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리는 잘못 들어가면 하루 만에 수익이 손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눌림이 나올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5일선이나 11선 근처에서 다시 수급이 붙는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파워넷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업이 살아있고 실적이 좋아졌고 신사업 스토리가 붙었는데 시장이 이제서야 알아보기 시작한 종목. 이런 종목은 무섭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를 너무 빨리 다 반영해버리면 흔들림도 심합니다. 그래서 파워넷은 나쁜 종목을 억지로 들고 가는 자리는 아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추격해도 되는 자리도 아닙니다. 실적 확인형 성장주로 보고 눌림과 수급을 함께 보는 쪽이 맞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파워넷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AI 서버용 PSU가 실제 매출화되느냐입니다. 개발 완료 기사나 사업 추진 발표는 충분히 강한 출발점이지만 시장은 결국 실매출과 공급처를 원합니다. 여기서 숫자가 찍히면 파워넷은 기존 부품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전력 솔루션주 성격까지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늦어지면 테마는 빠르게 식습니다. 두 번째, 배터리 EMS-BC의 확장 속도입니다. 이 세 축이 살아나면 회사는 특정 고객사 의존도를 줄이고 멀티플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BC는 소비자 접점이 생긴다는 점에서 스토리텔링이 쉬운 사업이고 EMS는 생산 밸류체인 상단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이익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적의 지속성입니다. 2025년 숫자는 매우 좋았지만 시장은 늘 한번 좋았는가 보다 앞으로도 좋은가를 봅니다. 2026년 1분기, 2분기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확인되면 파워넷은 단순 급등주가 아니라 중기 추세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 모멘텀이 둔화되면 최근 급등은 과열 반응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워넷은 원래 S&PS 전문 기업이었고 그 본업이 여전히 기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EMS, 배터리팩, BC가 붙고 있고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양 고효율 전원 공급 장치라는 훨씬 강한 성장 서사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4,470억, 영업이익 246억의 역대급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시장이 이 회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강하게 반응한 겁니다. 다만 투자에서는 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종목은 다릅니다. 좋은 회사라도 이미 주가가 너무 먼저 가 있으면 힘들고 반대로 아직 덜 오른 좋은 회사는 기회가 됩니다. 파워넷은 지금 딱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실적은 확실히 좋아졌고 스토리는 강해졌고 시장 관심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 이후의 흔들림은 각오해야 합니다. 결국 이 종목의 승부처는 AI 서버용 PSU와 신사업이 말이 아니라 숫자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넷을 볼 때 예전처럼 단순한 부품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실적 개선이 확인된 전력전자 솔루션 기업 그리고 잘 되면 AI 인프라 전원 수혜주로 한 단계 위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기대와 숫자가 같이 가는 초입인지 아니면 기대가 숫자보다 너무 빨리 앞서간 구간인지를 체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럴 때는 흥분보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뉴스가 좋을수록 더 냉정해야 하고 상한가가 나올수록 더 숫자를 봐야 합니다. 파워넷은 지금 딱 그런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대응 전략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파워넷은 실적과 신사업이 동시에 붙은 재평가 구간의 종목이지만 단기 과열도 큰 만큼 추격보다 눌림 확인이 더 중요한 종목이다. 이상으로 파워넷 분석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 뉴스와 공시를 바탕으로 한 공부용 분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